안녕하세요. 도리쌤입니다. 오늘도 20번부터 6문제 가보겠습니다. 20번 개인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일반적으로 둥글게 발톱은 일직선으로 깎게 되죠. 2번 의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즈가 아니라 의치를 전용 용기 뚜껑이 있는 전용 용기에 물에 담가둬야 되겠습니다. 의치 자체가 보통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계통의 재질이기 때문에 건조하게 되면 휘겠죠. 모양이 휘면 환자의 구강에 맞지 않아 상처가 나거나 불편할 수 있겠죠. 3번 당뇨 환자는 발간호를 강조하는데요. 꽉 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발볼이 넓은 신발 혹은 또 양말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땀 흡수를 해주는 부드러운 면역말 등을 강조하죠. 꽉 끼는 양말과 신발은 순환을 방해하므로 안 됩니다. 4번 무의식 환자는 특수 구강 간호가 필요합니다. 무의식 환자는 금식, NPO 하고 있기 때문에 침 분비가 저하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침이 우리 구강 내에서 윤활 청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무의식 환자는 금식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구강 간호가 필요하겠습니다. 5번 욕실문은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잠그지 않는다가 정답이네요. 우리가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사생활보다 더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욕실문은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을 위하여 잠그지 않습니다. 21번 온요법을 올바르게 적용한 경우는 1번이겠네요. 운동 후 근육통이 있을 때 근육을 이완할 목적으로 온요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2번처럼 발목 염좌, 3번처럼 급성염증, 충수염에서는 냉요법이 적용되고 4번처럼 개방성, 오픈된 운드, 개방성 창상인 경우는 온요법이나 냉요법이 아니라 감염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번처럼 심장수술 어떤 단계인지 모호할 때는 정답이 될 수 없죠. 21번에 온요법을 올바르게 적용한 경우 1번 운동 후 근육통, 근육 이완의 목적입니다. 22번 임신성 고혈압 우리 일반적으로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PIH 보통 임신 20주 이후에 진단될 수 있죠. 임신이 원인이 되어서 고혈압이라고 할 때 20주 이후 일반적인 고혈압의 진단 기준인 140에 90 mHg 이상일 때 진단 내립니다. PIH 인부에게 황산 마그네슘, MgSO4를 투여하는 목적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경련을 감소시키고 평활근을 이완시킴으로써 자궁혈관 수축을 예방하는데요. 자궁혈관이 수축되는 상황은 태아에게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MgSO4를 투여하는데요. MgSO4가 황산 마그네슘이 호흡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부의 호흡수가 12에서 16회 이하일 때는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시행되겠죠. 정답 5번 황산 마그네슘 MgSO4의 투약 목적은 경련 예방입니다. 23번 손과 발이 차고 창백하면서 체온이 상승하는 피버, 열이 나는 상황인데요. 오르고 있을 때는 오한 떨림, 우리 쉬버링이라고 하죠. 오한 떨림, 추위로 호소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환자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4번 보온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전기장판이나 난로처럼 급격한 열은 아니지만 담요처럼 따뜻하게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요. 1번처럼 냉각 도모를 위해 창문을 연다든가 2번처럼 미온수 목욕을 시키는 것은 오한이 상실된 이후 오한이 오래가진 않습니다. 오한이 소실된 후 고열일 때 열이 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간호 내용이 됩니다. 23번 오한, 떨림, 추위를 호소할 때는 편안하게 4번 보온이 필요합니다.
24번 수술 후 폐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부터 미리 연습하게 되죠. 인센티브 스피로미터 그림 보시면 환자가 호루라기처럼 생긴 걸 입에 물고 흡기, 들숨을 연습합니다. 흡기, 들숨을 연습하는데요. 틀린 말 1번입니다. 공이 올라오면 바로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3초 정도 유지, 참았다가 내쉬고요. 2번처럼 침상머리를 높이거나 즉 반좌위 또는 앉아서 해야지 환자분이 좀 더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겠죠. 좌위 또는 반좌위가 적당한 자세입니다. 3번 숨을 최대한 내쉰 후에 편안한 상태에서 호수를 입에 물고 흡기, 들숨을 하게 되고요. 4번처럼 최대한 깊게 들이마셔서 공이 흡기량에 따라 올라오는 공의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5번처럼 1시간에 10분 정도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서 연습하는데 이보다 더 긴 시간을 하게 되면 환자가 피로하게 됩니다. 24번에 틀린 지문 1번 공이 올라오면 바로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3초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25번 낙상 위험도가 가장 낮은 환자는 3번이 되겠고요. 1번처럼 사이드에 내려져 있거나 2번처럼 이뇨제를 복용해서 요일을 느껴서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다 보면 특히 75세 노인 환자이다 보면 낙상 위험이 있겠죠. 4번처럼 시력을 잃었거나 5번 과거 낙상 경험 자체가 심리적으로 환자를 위축시키고요. 그래서 활동이 제한되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활동이 제한되겠죠. 그러다 보면 근육의 힘도 떨어지고 골 밀도도 떨어지면서 또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또 낙상을 유발하는 어찌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겠습니다. 25번 낙상 위험도가 가장 낮은 환자는 여기서 3번이고요. 5번처럼 과거 낙상 경험이 오히려 더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